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정된 하락이라고 저희가 이제 주말에 제 영상도 올렸지만 좀 각오는 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나마 선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가가 마이너스 0.92%고 저가는 1.55% 하락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빨간색 양봉으로 조금 회복하면서 이렇게 290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좀 더 떨어져서 992로 1000포인트가 깨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저가 2.55% 빠졌던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회복하면서 마무리된 게 아닌가 좀 위안을 삼아 봅니다.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그래도 수급이 외국인 기관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금 버텨준 것 같고요. 선물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고, 여기 이렇게 좀 지수 추이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아침에 이게 하락을 할 때 큰일 났나 싶었는데 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관 매수세로 이렇게 좀 회복을 했고요. 이 지금 여기 코스닥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비록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좀 회복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주말에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이 금요일에 이렇게 4%씩 빠졌단 말이에요. 유럽이 이렇게 4%씩 빠졌고 미국 증시마저 이렇게 2%대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막 다 빠지고 막 뉴스 오미크론으로 치면은 이렇게 오미크론으로 검색을 하면 온갖 안 좋은 뉴스가 막 다 나옵니다. 일본 신규 입국 전면 금지했다는 뉴스도 있고,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고, 북미 상륙했다, 어떻게 됐다 막 하면서 워낙 이제 주말 동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덜 하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오미크론 사태가 얼마나 이게 오래 갈지 어느 정도 폭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는 그것만 사실 명심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결국은 우리 그때 코로나 때 그 기업의 그 가치보다 더 크게 빠지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코로나 그 시점 터졌을 시점뿐 아니고 그동안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뿐 아니고 여러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결국엔 회복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그 현금 비중에 따라서 추가 매수도 하고 아니면 종목 축소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 오늘 다른 종목은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오미크론 후에 첫 번째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그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섣불리 이렇게 급락 나오는 거 아닌 다음에는 건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오늘은 이슈가 있었죠. 오늘 SK텔레콤하고 이 SK스퀘어가 이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SK스퀘어 이름으로 한번 추이해 볼게요. 이름으로 하면은 SK스퀘어가 좀 지금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7.2% 오늘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많이 올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82,000원으로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시초가가 이제 형성되면서 시작한 거라서 이제 인적 분할 후에 이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따 계좌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큰 수익률 중입니다. 그래서 스퀘어는 사실 올랐다가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또 8%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예, 사실은 8% 올랐다고 하기에는 빠져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일단 오늘은 수익률이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려면은 제가 SK텔레콤을 갖고 있다가 오늘 인적 분할을 이렇게 두 개로 당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SK텔레콤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좀 싸게 잘 산 것 같고요. 좀 운이 좋아서 또 SK스퀘어도 많이 빠지길래 또 SK스퀘어도 또 담았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도 조금 지금 종가보다는 조금 싼 가격에 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적 분할 예전부터 대한항공 때도 그랬고요. 인적 분할 한 걸 좀 많이 투자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괜찮았습니다. 인적 분할 이슈가 있을 때 희한하게 2를 쪼개면 1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안 되고 1이 아니라 처음에는 0.5, 1.5 됐다가 막 하면서 결국에 두 개의 합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좀 과하게 폭락 나오는 거 그런 거 좀 주워 담고 이런 식으로 인적 분할 이슈 있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공유 드린 대로
일단 SK텔레콤 일단 시초가에 9시 시초가쯤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SK는 뭐 중간중간에 계속 반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SK 스퀘어도 좀 많이 빠지길래 스퀘어 시초가 대비 많이 빠지길래 일단은 SK 스퀘어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SK텔레콤 뭐 결국엔 분할했지만 둘 다 샀기 때문에 결국에 뭐 솔직히 보면은 결국엔 SK텔레콤을 조금 더 싸게 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전에 갖고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좀 결국에 이렇게 싸게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역시 이렇게 분할되자마자 또 우리 또 핫한 거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코빗에 이렇게 또 900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참 SK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잘 하는 것 같고요. 뭐 SK 스퀘어는 이제 SKT에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 성장주로서 성장해 나가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K 스퀘어는 두나무 같은 경우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분율을 보시면은 코빗이 거의 뭐 지분율이 여기 0.1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분율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업비트는 88%에 비하면 코빗은 0.12%인데 사실 업비트는 너무 올랐잖아요. 그죠? 두나무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뭐 900억 투자해서 지분 얼마 받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코빗으로 대신에 이렇게 좀 특급법 통과로 지금 실제로 이제 승인받은 업체 중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여기에 2대 주주로 올랐다. 넥슨 지주회사 NXC 48% 다음에 2대 주주 35%로 이렇게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거 말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SK텔레콤은 또 통신주, 배당주로서 좀 앞으로 매력을 보이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나마 SK텔레콤 이렇게 좀 빨간불로 보여져서 위안이 되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래도 그동안 좀 하락세였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세였는데 다시 이렇게 어려운 장에 좀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위안이 돼줬고, 뭐 CS윈도 조금 올랐고, 역시 KT 같은 거 이런 종목 좀 버텨주고 그랬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계속 빠지네요. 금융주가 좀 버텨줄 것 같았는데 좀 전혀 버텨주지 못하고요. 좀 더 빠지면 뭐 배당 매력이 점점 살아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는 마무리가 됐고, 뭐 코스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코스닥은 거의 뭐 우리 진단키트 액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당연히 오를 거다라고 좀 생각은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기대만큼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올라서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이게 시가가 11%, 고가가 14%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한 18,000원 선은 와주기를 전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한 요 정도 1,000원 정도 올라서 마감이 됐고,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엄프를 해가지고 22% 이렇게 급등을 시켜놨습니다. 뭐 오미크론 잡을 수 있는 뭐 진단키트다 막 해가지고 막 엄플 막 보고서도 나오고 막 하더니 22%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급등을 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당연히 좋은 회사고 아직 시총이 3,5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는 건 맞고요. 수젠텍도 뭐 2,500억 수준이라 좀 부담이 덜 하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상승률이 컸던 것 같고, 시젠 같은 경우 조금 무거운 주식이기도 하고 SD 바이오센서도 그렇고요. 오히려 오늘은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SD는 오히려 1% 빠지긴 했네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약간 아쉽긴 하지만 6% 오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그래도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진단키트로 또 수익을 얻는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았지만 좀 해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에 한 2만원, 19,000원, 요때 19,000원이었고 저 위에 22,000원 선, 그러니까 어쨌든 20층 위로는 가야 됩니다. 2만원 선 위로는 쭉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뭐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미크론이 좀 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래도 몇 주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진짜 확진자가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진단키트로 사람들이 조금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진단키트가 연일 올라주면은, 연일 올라주고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싫어도 이게 사람 심리가
지지부진한데 이게 오르는 게 보이면 사실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수익권이긴 한데 아직은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아직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보유 종목 이렇게 보시면은 액세스바이오 6% 수익 중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분할로 떨어질 때마다 사서 2천만 원 넘게 갖고 있는데요. 1300주 갖고 있고요. 6% 수익 중인데 더 오르겠죠? 더 오르길 희망하면서 액세스바이오는 이제 홀딩 중이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인데 뭐 ENF 테크놀로지 아쉽네요. 한때 한 6% 마이너스 6%까지 쭉 반등해 줬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ENF가 좀 아쉽고 걱정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액바 큰 수익 내가지고 나중에 좀 다시 더 사든지 그런 기회가 오길 바라고요. 다음은 여기 SK이노베이션 하나금융지주. 여기도 뭐 힘드네요. 계속 뭔가 연말까지 가져가서 배당을 받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올라서 팔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이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마이너스가 크진 않으니까 섣불리 사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여기 세 번째 계좌. 그래도 SK스퀘어 1000만원 수익 플러스 180%로 찍히니까 기분이 좋긴 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여기 180% 진짜로 오른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 SK텔레콤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SK텔레콤하고 이 SK스퀘어가 이렇게 쪼개졌고 제가 SK스퀘어를 오늘 조금 사면서 매입가가 원래 0원으로 카운팅이 됐다가 제가 산 걸로 이제 평균이 나가지고 매입가가 27,000원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약간 착시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 180%도 아니고요. SK스퀘어가. 그리고 SK텔레콤이 마이너스 27%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이 수익률은 착시 효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SK텔레콤 이름으로 이제 보면은 SK텔레콤이 마이너스 800이고 SK스퀘어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인적 분할 이슈로 지금 요 두 개 마이너스 880하고 1080을 더하면 20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 수익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 SK스퀘어 쪼개지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거 두 개를 다 팔았으면 지금 종가에 팔았으면 200만원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은 사실 착시 효과고요. 사실 오늘 이 둘 다 그냥 팔아버릴까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첫날이었으니까 그리고 시장이 좋지 못할 때였으니까 조금 더 하루 더 지켜보려고 하고요. 내일 혹시라도 반등이 크게 나오면 정리를 하고 반등이 안 나오면은 또 뭐 가져가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여기 수익률 순으로 다시 보면 SKI테크놀로지 그나마 1% 수익 중이고 나머지는 뭐 다 괜찮습니다. SK텔레콤은 뭐 마이너스 27%는 사실 착시 효과고 나머지는 뭐 다 마이너스 20% 이내기 때문에 일단은 버틸만 한 것 같고 일단 오늘 무난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오미크론 정말 저도 사실 주변에 확진자도 자꾸 나오고 있고 좀 일상에 많이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또 진단키트 쪽 계속 업계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부분들은 우리 또 구독자분들 중에 진단키트 투자하신 분들은 좀 기대를 해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도 저도 메시지 계속 주면서 오늘 시장이 너무 어지럽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뭐 시장이 어지러워도 그럴 때일수록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매매, 물론 급변하는 뭔가 변화가 있으면 대응을 해야겠지만 뇌동매매 좀 자제하면서 그냥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차분하게 매매를 하시는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